장우석 소령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벌어지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그걸 둘러싼 그 농성자들을 또 지원하기 위한 예, 그 우리 집회를 예, 쭉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생방송이 그 참 필요한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선 그거부터. 일단 이 추운 날씨에 예. 그런 집회 현장에서 나가서 몸소 부딪혀주고 계시는 우리의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한테 너무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보시다가 예, 우리가 그 경찰하고 오늘 사실은 격렬하게 좀 부딪혔어요. 이때까지 우리 경찰을 다 우리 자식으로 여기고 예. 손자로 여기고 이래가지고 예.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못 들어가게 차단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게 하니까 예, 이런 너희들이 바로 저 반역 세력 편이구나 예, 예.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쌓였던 게 좀 예. 분출된 것 같아요. 네, 그걸 그렇습니다. 한번 소감을 한번 말해 주시죠. 이제 오늘의 어떤 그 방통위에서 벌어진 사안은 이렇게 오늘의 어떤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축적되었던 모든 현상들의 이제 그 어떤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로 이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지금 그 뭐냐면은 대통령 그 탄핵 사태로 촉발된 현재 위기에서 최초에는 넋없이 당하고만 있던 애국 세력이 어쨌든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매 주말마다 서울에서 곳곳에서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시위가 있었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그 전력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고 싸워야 될 시점에 사실은 지금 세 군데로 시위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예, 모아보지를 못하고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목동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 그 다음에 검찰청 옆에서 지금 보수 진영이 세 개 파로 나누어져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서울시청 용역 대원들이 예. 그쪽에 와서 이제 그 캠프를 부시려고 하니까 이제 또 많은 애국자들이 시청 모여서 앞 텐트. 예, 예. 예, 정확하게 말씀해. 시청 앞 텐트를 이제 그 철거하려고 하니까 이제 애국 세력이 모여서 이걸 방어해냈고 예. 오늘은 이제 그 방송 그 심의위원장 예. 박효종 씨하고 이제 그 이쪽 보수 세력의 지도자 몇 분하고 회담을 하는 날인데 예. 회담 결과를 지켜보고자 사실 최초에는 많은 분이 간 건 아니었어요. 예, 제가 예. 이제 신봉성을 계속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오후 들면서 경찰이 이제 그 1층을 점거하고 있는 우리 시위하시는 어르신들을 이제 아마 퇴거시키려고 차단 작전을 실시하면서 몸싸움이 있었고 예. 이러면서 이제 그 많은 주변의 외국 세력이 이제 현장으로 가신 겁니다. 예. 예. 어쨌든 회담은 뭐 결과 없이 종료가 됐고 그 와중에서 경찰들이 이제 그 풀어주질 않은 거예요. 고립돼 있던 1층 현장을. 예. 예. 전혀 그러니까 뭐- 이제 안에 계신 분들도 밖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죄 지은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불법 농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실체는 이분들이 아닌데 그동안 이제 심판자 역할을 하고 말려주시던 경찰분들이 개입이 된 거예요. 경찰들이. 예, 그래서 사실은 경찰과의 싸움은 아닌데 예. 실체 없는 싸움에 말려든 겁니다, 저희가. 아, 네. 그럼 왜 말려들었느냐? 우리가 주력을 분산시켜서 그렇습니다. 아, 이럴 맞아요. 때는 한 군데로 모여서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가 제가 볼 때는 분산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또 지도부는 사실 대구에서 올라온 거라.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서울상. 그게 이제 제가 그 지난 주말까지 탄기국 주체로 10번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네. 보수 진영 10번의 시위가 그 참 있었는데 느낀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좀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8번을 참가를 했습니다. 네. 뭐 다른 일은 다 제껴두고 8번을 참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예. 시청 대한문 앞에서 했던 시위부터는 사실은 이제 모여있던 분들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그 전전주에 이제 선능력 집회하고 삼성동이요. 예. 대학로다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그 어떤 기쁨, 예. 자신감이 충만했었고, 열기가 많아. 예,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예. 지난 주말에는 사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시위가 예. 10번을 이어지는 동안 계속 모여서 예. 좀 제가 좀 나쁘게 말하자면 전국 노래자랑 같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아. 이 분출된 에너지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쏟아붓지 못하고 예. 자꾸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시위에 참가하신 분들도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를 제가 시위 군중들 속에 있으면서 이제 듣고 느꼈습니다. 아, 그건 처음인데.
예. 자세히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날도 뭐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100만 명은 아니어도 그 날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사실 처음입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는 우리가 뭐 사람들이 요즘에 정치의식이 낮아서 몰랐던 얘기를 듣고자 모인 게 아니라 그 이렇게 결집된 에너지를 가지고 빼앗긴 땅 광화문 같은 곳에 가서 그곳을 대한민국으로 되찾아오자. 예. 이러한 열기가 있어야 하고 그걸 또 말했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현재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으로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뭐 여러 사람이 구속돼 갖고 있는데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자 만든 특검이 지금 뭐 갑자기 문화관광부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뭐 비서실장과 장관을 구속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어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나라의 그동안 대한민국이 생성돼서부터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모순점들이 쌓여온 것의 폭발로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처음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독립이라는 큰 틀 안에 어떤 우리 독립운동. 그렇죠. 독립운동이라는 큰 틀 안에 공산주의하고 어떤 그 자유주의가 공존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해방을 거치면서 6.25 때 이 두 세력이 이제 충돌을 했죠. 근데 당시에 사실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때 승부가 났으면 이런 상황이 없는데 북쪽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했던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월남을 하셔서 남쪽에 정착을 하셨고 전쟁통에 이제 그 북쪽을 추앙했던 많은 분들이 뭐 북으로 월남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패잔병으로 남아서 이 땅에서 살아오다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누가 있냐면 그 남침에 맞서 싸워 이긴 보수 우익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었으나 민주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한때 전쟁에서 패했던 이념 세력이 우리 보수 우익 세력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치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고 이들은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적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공작들을 포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 폭발한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억울하시게 탄핵 당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고 계신데 과연 대통령님은 뭐 너무 잘하기만 하셨는데 이렇게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하십시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볼 때는 딱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2015년 그 1사단 목함지뢰 사건 때였습니다. 네. 그 북계가 이제 아군 그 중간 철책선에 있는 그 통문 앞에다가 목함지뢰를 설치해서 예. 수색 작전을 나가는 아군 그 하사 2명이 이제 중상을 입어서 다리가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 국민과 세계가 공분을 했고 또 남북이 첨예한 군사 대치 상황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안보실장하고 북한의 그 황병석 이런 사람들이 무박회담을 이제 판문점에서 그렇죠. 하게 됐죠. 그 회담 형식도 그 무박이라는 거는 세계사에 없는 예.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일촉즉발의 전쟁을 막고자 회담을 한 의도도 좋았고 어떤 전개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북계가 그날 어떤 전략적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북계는 공격부대 위주의 편성인데 그날 공격부대가 전개를 했습니다. 바로 목함질에 예. 남북 어떤 군사 대립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공격을 주로 하는 북계군이 그 전개를 했다는 거는 적의 공격 의도를 우리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고 예. 한미연합군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기선제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물론 그러했던 것들이 걔들이 다급했고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우리 한미연합 전력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회담을 타결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철수를 해서 며칠을 더 버텼다면 야전에 공격 대응으로 전개한 북한 야전 군인들은 전투 피로 때문에 오래 못 번디고 항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군인으로서의 그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육해공군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군이나 공군은 공항이나 항만을 기지로 해서 작전 지역으로 기동을 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부대라고 하지 않고 기지라고 많이 합니다. 기지라고 말하죠. 근데 지상군, 육군은 남북한 공이 평상시에 먹고 자고 훈련을 하는 주둔지가 있고 방어작전이나 공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진지들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평상시 북계군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나 육군 같은 경우는 주둔지에서 그 기거하면서 훈련 및 생활을 하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작전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이동을 해서 이게 방어인지 공격인지 어떤 전개, 다시 말해서 전투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뭐 특정한 뭐 고지를 점령한다든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전개라고 합니다.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어 작전이 주류인 한미 연합군 입장에서 북계군이 조기 전거를 했다는 것, 조기 전개를 했다는 것은 방어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선을 제압했다고 하는 사실과 똑같은 건데 그렇게 국민들이 많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그때가 첫 번째 제일 아까운 대통령의 안보 실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북이 뭐 ICBM 핵미사일 뭐 핵실험 뭐 등등의 어떤 계속 국제적인 위협 행위를 하면서 재작년 여름부터 목함지대 사건부터 지금까지 예. 그 안보 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점점 좀 심해져 왔는데 이 와중에 지난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직 청와대 그 전 정권의 노무현 정권 시절에 외무부 장관을 했던 송민수 씨가 회고록을 펴내면서 유엔의 그 인권 결의안을 표결하는데 찬반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북측의 의견을 물어봤던 결제. 예.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내통을 했다는 예. 그런 어떤 결정적인 사안을 송민수 씨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의법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정부라면 네. 당사자 구속을 하고 바로 해.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고 네. 특검은 사실 그런 그 당시 정부에 그런 어떤 그 내통행위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당시 우리 통수권자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다가 이런 방구도 없었어. 예. 갑자기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농단이니 하다가 지금 사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인지 아니면은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청와대의 어떤 뭐 비리인지 솔직히 정확하게 매복을 못 잡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런 와중에 청와대 앞에 100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를 압박하는 아, 촛불 시대. 예.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시위가 잦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무뎌져서 그런 것이지 아, 일반 국민 100만 명이 모여서 통치권자 바로 100m 앞에 가서 물러라라고 하는 그것도 건 법원이 그렇게 허가해주고 또. 심각한 위협입니다. 위협. 아, 예. 그러니까 위력 시위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 우리 같은 국민들은 어떤 군사 행위라든가 공격 작전 이러면 다 뭐 영화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군사적인 의무로도 공격을 하는 이유는 저게 전투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00만 명이 모여서 특정 대통령 을 물러가라 하야라 압박을 하는 것은 사실은 공격 행위입니다. 예.